담화하고 기자회견 하신 건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오늘 뭐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처럼 변화한 모습을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걸 오늘 많은 분들이 느꼈던 것 같고 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는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은 뭐 언론에서 자꾸 갈등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하 웃었지만 갈등이 있어요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가 좋아질 겁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같이 지금 하다 나쁩니다 보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나쁘다는 얘기인데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 대통령은 확실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입장을 정리하신 걸로 보여요. 아, 예,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뭐 그렇게 보이고 네. 제가 볼 때는 아.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직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예,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의 어떤 조언을 잘 들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기대를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 두 분의 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뭐 감히 제가 제언을 한다면 이제 오늘 기자회견 관련한 반응을 이제 언론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는 그렇죠. 입장을 최소한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9시에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저도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나올 것 같은데 가장 절제된 언어를 써야 됩니다. 아, 가장 절제된 언어. 그리고 절대로 직접 목적어나 그런 어떤 지칭할 수 있는 그 포지션에 용산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 어려워. 네. 너무 왜 어려워. 그러냐? 한국 사람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할 말 할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이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힘이 네. 너무 약해요. 그 사실 저도 오늘 걱정인 게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의 일단 오늘 대담에 관련된 입장. 그럼 보시라고. 당 대변인 입장 나왔고 또 나경원 의원도 그랬고 뭐 친윤 쪽은 오늘 다 잘했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이라면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럼 63%가 아니라 100% 지지로 당 대표가 됐다 한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린 이 시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 한 분 한 분 입장이 있기 때문에 뭐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질 거예요. 그렇겠지. 현재 권력을 추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평론을 할 뿐이죠. 지금 그렇지. 지금 여기서 제가 당 대변으로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백성문 변호사의 가까운 사람으로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실망스럽고 어쩌고 그거는 그분들이 책임질 거예요. 국민들은 다 아실 거고 평가는 이미 내려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힘을 쓸 수 있을 만한 환경에 한동훈 대표가 배지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니까.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따라주는 의원 숫자가 상당히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왜냐? 우리 당이 108석밖에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수비만 하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 공 던져야 돼요. 1회 초 끝나고 좀 쉬어야 되잖아. 못 쉬어. 팔 빠져. 근데 감독하고 이게 포수하고 사인이 안 맞아. 그렇잖아요. 구위 하나로 승부하는 거예요 지금. 원내 대표가 포수고 여기가 투수해야 되잖아. 그럼 조인성 심수창이야. 포수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걱정인 게 그러니까 이제 한 대표가 어쨌건 오늘 대통령 담화가 나왔고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떤 입장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오늘부로 변하기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쪽에 또 동조하는 소위 세력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당내. 그럼 한 대표는 이게 잘못하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말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지.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실명을 걸고 나와서 대통령의 오늘 회견이 뭐 진솔했고 뭐 하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쉴드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될 겁니다. 친윤이라 하더라도 다음 선거가 있거든요. 여기서의 발언 완전 찍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규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사람이 몇 명이다 한번 세 보세요. 이제 나왔죠? 네. 박준태 이 비례. 네. 그다음에 이제 추경호. 네. 그다음에 나경원. 네. 그리고 모르겠어. 아직은. 그리고 아직은 얘기는 안 나오고. 아직은 모르겠어. 굳이 나온다 뭐. 다 익명의 그늘 뒤에 숨어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원래 쫙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도 없는데 어쨌건 몇 명 나와서 이렇게 쫙 더 나와서 뭘 해줘야 되는데 못해요. 자, 모든 선출직은 다 지나가는 자리예요. 어우, 되게 무서운 말이다.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임기를 왜 만들어놨냐고요. 미국은요, 하원이 2년마다 선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2년마다 하죠. 평가를 늘 한다는 얘기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냥.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권한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권리라고도 안 했고 권능이라고도 안 했습니다. 권한이라고 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왜 법 보다 보면 나오잖아. 권리와 권능과 권한의 차이. 다 나오죠. 쥐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갖고 당이 변하고 나아가야겠다라는 거는 아마 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텐데 현실로 가능하냐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 한동훈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작아지고 그 작아지면 그 상황에서 뭔가 돌파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 한동훈 대표의 대중들의 평가가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지금 복합이 돼 있으니까 대통령이 오늘 담화가 너무 큰 걸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 큰 결정할 순간이 그냥 바로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대표는 권력 의지를 한 500배 키워야 됩니다. 권력 무한대로 키워놔야 돼요. 여기서 안 그러면 먹혀요. 먹힙니다. 이게 세대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그렇죠. 다수가 그 세대에 속해 있는 분들이에요. 당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단히 미약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이거 이기려면요. 그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를 맞서려면 개인의 힘이나 뭐 몇몇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뭘로 이길 수 있냐? 명분밖에 없어요. 명분. 근데 명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분을 갖고 있는 건 맞죠. 이 명분을 키워야 돼요. 키우려면 이 명분이 사라지지 않고 키워지고 이게 효능을 발휘하려면 앞에 나가서 그것을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스피커라고 볼 수 있는 리더 한동훈 대표의 권력 의지가 이마이마하게 커져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재명이 갖고 있는 권력 의지보다 훨씬 커져야 돼요. 그렇죠. 이재명의 권력 의지를 한번 보세요. 뭐 체면이고 뭐고 없잖아. 뭐 자기랑 뭐 싫으면 너 다 죽여버리고 할 수 있는 짓 다 하죠. 다 합니다 지금. 맞아요. 진짜 잔인할 정도로. 이제 한 대표님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거 해야 돼요. 당 대표 나 법무장관 출신, 중앙지검 3차장 출신, 엘리트 뭐 다 좋아요. 좋은데 그거 갖고는 다 안 돼요. 짓고 빠르고 뭐 컨트롤 좋아. 변하고 서너 개는 더 있어야 됩니다. 게임 운영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견제 동작도 빨라야 돼.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형님 그 얘기 제가 전적으로 공감. 지금 권력 의지가 진짜 뭐 이재명 대표가 몇백 배 돼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야 뭐 사실 이제 당은 다 접수 끝났고 여기만 싸우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도 지금 많이 약해져. 계속 뭐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럼요. 시간은 한동훈 대표 편이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하고도 이래. 여기랑도 이래.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뭔가 권력 의지를 키워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진짜 이렇게 사그러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 대표는 그래도 임기 2년의 당 대표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관두지 않는 한 지금 당 구조상 지도부 구성상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제일 그나마 일단 1차적으로 버틸 그렇죠. 수 있는. 뭐 버틴다는 표현이 좀 불편하시면 새겨서 좀 들어주세요. 제가 다른 말을 못 찾겠어요. 또 버티는 것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유지를.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유지를 해야 되고 팬덤이 있어서 좋다 뭐 어쩌다 뭐 그 얘기도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꿀리지 않을 수 있는 명분 그거 잃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그게 시건이 되지 않도록 행동에 옮기면 돼요. 그러니까 백도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백도는 안 되지. 백도는 안 돼요. 백도는. 결국 2루 갔다 1루로 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2루 갔다가 나 1루가 더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 안 돼요. 1루 타로 다시 할게. 주작기로 추월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앞주자가 죽잖아. 그렇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쨌건 명분을 쥐고 있으니 명분을 가지고 계속 싸워 나가면 사실 예전에 당 대표 될 때도 당내 지지 기반은 그렇게 높지 않아도 결국 당원들하고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시사점은 제일 중요한 게 당신 민심이 거의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 놀랐어.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윤 대통령 저 대선 후보 될 때는요, 당신 민심이 엇갈렸어요. 그게 굉장히 무기입니다. 항상 그 생각으로 저는 수치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기반을 하면 지금 상황에서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갈 거고 이제 간접 증거들이 많이 나오죠. 갤럽 조사가 내일 또 이제 나올 거예요. 네. 오늘 뭐 이 기자회견은 아주 조금만 반영되겠지만 많이는 안 되겠죠. 지난주에 녹취 여파가 또 올 거고 그게 계속 이제 누적이 될 거란 말이에요. 뭐 명태균 그렇지. 끊임없이 막 얘기하니까 그런 거. 그다음 뭐 다음 주도 나올 거고. 오늘 NBS도 19개 나왔어요. 맞아. MBS 나 그게 7개가 빠진 거잖아요. 순간 갤럽인 줄 알았는데 예. 보니까 MBS더라고요. 26%에서 19로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 2주 만에. 7%. 그 MBS는 2주마다 하잖아요. 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쳐서 2개가 돌아가면서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폭을 보잔 말이에요. 26이 19가 됐어. 2주 만에. 이런 걸 보잔 말이에요. 3분의 1이 빠졌네. 예. 그럼 지금 이 상황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 또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리고 윤 대통령을 뭐 엄호하는 사람들의 발언 이런 종합적인 것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냐 그냥 나와요. 그렇지. 수치로 나오죠. 또 내일 아마 신문 사설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신문 사설이 거의 여론의 반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뭐 일단 당에서도 소위 말하는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언론도 지금 평가가 되게 좀 그게 특별하게 잘 안 내더라고요. 그냥 오늘 있었던 것만 쭉 설명하고 그냥. 조심스럽죠. 네. 저 이제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일부 이제 기자분들은 뭐 당에서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 친윤 누가 그래요. 근데 말 못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몇 개만 말씀을 드렸고 뭐 신문사에서 이제 데스크 보시는 분들 사설 쓰고 칼럼 쓰시는 분들은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제 형님이 이제 큰 틀에서 한동훈 대표가 명분, 권력 의지를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 좀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일단 당장 특검 정국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원론적으로 좀 반헌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또 국민의힘의 존폐와 문제가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특검 받을 수 없다. 이거는 뭐 동일한 것 같은데 그럼 가만히 그거 오는 걸 계속 거부만 해내느냐? 그럼 뭔가 진실 규명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당이.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황을. 민주당은 절대로 저희를 도와주지 않아요. 분열을 제일 원할 겁니다. 그렇죠. 거기 땡큐인데. 분열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뭐 이걸 원할 거예요. 분열되면 이제 200석 확보된다고 보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그 쉽게 그냥 말하려고 싱글 특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혐의 대충 한두 개만 넣고 뭐 특검 그 추천 권한도 뭐 여야가 뭐 합의를 한다 식으로 해서 뭐 하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안 그럴 거예요. 민주당 그러진 않는다. 저쪽은 그냥 지금 갖고 있는 14개 혐의에다가 대통령이 안 뽑으면 연장자로 그냥 가고 뭐 이거 특검 해가지고 의결하고 14일 날 의결하고 또 던진다. 중간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그 시한이 있으니까 해서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럼 그 시점에서 민주당은 니네 8명 지킬 수 있어 하고 아마 또 테스트할 거예요. 이제 지켜지나 일단 한번 보자. 근데 저는 거기서부터 자신이 없어요. 그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게 민주당이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협상하자. 그래가지고 싱글 특검 어때? 이 상황보다 훨씬 나쁜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것도 받아줬다 이렇게 되거든요. 저 흉악한 반헌법적인 특검법도 국민의힘이 받아줬는데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희 당의 이제 전통 지지층 이런 분들은 누구냐 이제 색출 나오고, 그렇지. 또 색출 나오지. 특검은 특검대로 배신자냐, 굴러가고, 막 상황 악화되고, 국힘 당사 압수수색되고.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뭐 사퇴하라 막 난리가 날 거야 이제 막. 그치. 그게 민주당이 제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수라장. 그래서 이걸 막을 만한 명분을 주세요라고 찐윤조차 요구했다는 게 이제 이게 맞잖아요. 아다리가 맞죠. 이게 맞죠. 근데 오늘 명분을 못 주셨잖아. 안 줬죠 아예.
그럼 상황이 뭐겠어? 그 김건 여사 순진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시간만 지나면 나오는 결과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럼 한동훈 대표는 이 특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원론적 입장만 내야 되나? 그게 고민의 지점입니다. 이건 저도 답이 없어요. 한동훈 대표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플 겁니다. 여기서 우리 특검을 받읍시다 이럴 수도 없고 누가 감히 한동훈 대표에게 이러세요 저러세요라고 조언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답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완전히 몰려있어. 자 봐요. 9회 말에 막 지금 뭐 완전 역전 동점에 역전에 노아웃에 말루에 노쓰리에 그러니까 쓰리 노에 공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한가운데 직구밖에 못 던져. 이거 어떡하냔 말이야. 제일 원하는 게 뭐야? 비 나와라. 그렇죠. 비 나와라. 기우제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딱 이 상황이야 지금. 야, 그러니까 이 특검이 일단은 지금 제일 머리 아픈 상황이 되네. 이건 또 한동훈 대표의 또 리더십 문제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진짜 발언을 정말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조사 하나까지. 그리고 예상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자분들은 끝까지 얘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오늘 윤 대통령 기자회견처럼 중간에 끊고 이런 거 없다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은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상황 인식이 좀 너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반헌법적 이러고 뭐 이렇게 특검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얘기를 하시지. 참 벨흉악한 소문들도 많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제가 그건 너무 불경스러워서 그냥 제 혼자의 상상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윤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난국은 최고로 슬기롭게 넘어가야 돼요. 최고로 슬기롭게. 그 해답을 찾아내는 게 진짜 어렵겠네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와수다 하면서 형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럼 형님 얘기가 거의 대부분 맞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답이 나오고. 근데 오늘 이거에서 답을 못 내는 건 처음인 것 같아.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이럴 수는 있어요. 좀 그래도 이 상황을 정말 참을 수 없다 하는 합리적이고 좀 이 열정이 끓는 의원 몇 명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는 있죠. 성명 같은 거 딱 해서 내고 다만 몇 명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당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선제적으로 뭘 하자. 뭐 이런 말도 시작하면서 뭐 초선 젊은 뭐 또 이렇게 혈기왕성한. 근데 지금 초선 모임조차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근데 보면 뭐 당에 쓴소리하는 의원들은 다 빤하잖아요. 너무 적지. 그냥 그 몇 안 되는 똑같은 사람만 계속 하니까 뭐 조경태, 안철수, 김재섭. 네. 그게 그래서 맨날 해서 뭐 해봐야 뭐 감흥도 없다고 우스갯소리 누가 그러던데. 그 뭔가 좀 이렇게 소위 그룹을 좀 짜서 뭐 시국 성명이라도 내든가. 그런 정도의 뭐가 그게 안 되는 원내예요 지금. 원내가 상황이 그래요. 108명 의원들도 참 지금 상황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러니까 되게 진짜 이게 뎁스가 얕아. 진짜 다 대량 난감이고 어떡하지? 그러니까 몇 명 입장 낸 분들 빼고 나서서 또 뭐 야구로 얘기하는 게 낫겠다. 다 포스트 시즌 경험이 없어. 그렇지. 벌벌 떨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막 그래. 너무 많이 야구를 해봤어요. 베테랑들을 너무 많이 은퇴시키고 트레이드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유광잠 봐도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나와가지고 그렇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이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진짜 이 특검이라는 게 진짜 엄청난 큰 딜레마가 되겠네요. 특검의 딜레마. 그 특검 정부에 바로 온단 말이에요. 형님이 아까 딱 얘기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거. 이거는 뭐 지금 너무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이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혹시 분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면 뭐 좀 그래 보여. 근데 너무 둘이 싸우니까. 그럼 뭐 100명이라고 치고 100명 중에 30명이나 70명 정도 나뉘어 있다. 그렇지도 않아요. 중간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60% 이상 됩니다. 제가 볼 때. 잠수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그 중에 태반은 국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잘 몰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심리적 분당이란 말은 극단치에 있는 분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다 아는 친한이라고 하는 분들
우리가 다 아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 뭐 여기 빼고 요즘 센터에 있는 분들이 친윤도요. 찐윤이 있고요. 네. 그 영남권에 있는 분들은 별로 얘기 안 해요. 또 그러네. 친윤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본인 이름 걸고 발언하시는 거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 그러네. 네, 그렇죠. 그 TK 쪽에서 뭐 의원들이 TK, PK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런 입장이 나와서 이게 잘했다 네. 잘못했다 뭐 그런 분들이 없네. 왜 그러냐면 그쪽 여론이 훨씬 안 좋아. TK가 평균보다 낮잖아요. 18%. 지금. 네. 전주에 18%. 그래서 그래요. 그분들도 선거해서 또 돼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렇게 딱 규정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 한 번 잘못하면 그냥 확 X된다.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단 말도 못하고 그런 말 할 정도에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어야 하냐면 뭐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 무소속 나와도 될 정도면 얘기할 수 있죠. 아 그렇지. 그런 분들은 할 수 있지. 권성동 무소속으로 되셨잖아요. 윤상현 무소속으로 2번이나 됐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분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 분당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뭐 지금 분당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분당을 하더라도 그럼 누가 나갈 건데? 너네가 나가 그러겠네 서로. 노무현 때는요 당을 두고 노무현 세력들이 나갔는데 현직 대통령이 데리고 나가니까 막 한 20%만 남기고 다 나갔어요. 맞아. 예. 근데 지금 그럴 수 있을까? 안 되겠죠. 왜냐 총선도 없거든. 윤 대통령 그쵸, 이제 임기 지금 내에는. 뭐 지선 하나 있고 다음 네. 대선인데. 근데 봐요. 지선이 있어. 제가 좋은 얘기 하셨어요. 지선이 있는데 다 광역자치단체장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요. 대구만 하더라도 대구 경북이 합쳐서 대구 경북 특별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대구시장 더하기 경북지사인데 그게 엄청난 거 아니야? 엄청나지. 얼마나 하고 싶겠어. 보수의 심장에 그냥 딱 그렇게. 그럼 대구에 지금 중진들이 꽤 있어요. 다 하시고 싶을 거야 아마. 윤재옥, 추경호, 김상훈 뭐 이런 분들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거기가 최고 자리네. 권영진 말 더 뭐 못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고 맞고 저기가 맞고.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 의미심장한데 그거는. 원래 걸려. 야,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올지 진짜 저도 요즘에 요즘 이 상황이 계속 답답했는데 약간 오늘을 기점으로 이 대통령 담화를 기점으로 이제 일도양단 약간 이런 느낌.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의 시간이 온 것 같은 느낌까지. 변수가 많이 제거가 됐죠. 좀 확 이렇게 좀 뭐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고민거리는 이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여러분들 내일 여론조사가 나오면 꼭 광역별 지지율을 꼭 한번 보세요. 광역별 지지율. 전국 평균과 TK, PK와 수도권과 이걸 다 비교하시면서 충청은 어떻고 강원 어떻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많이 이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이제 뭐 금요일 날 내일 여론조사만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한 평가가 다 담기진 않겠지만 내일 이제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설의 논조나 뭐 그리고 이제 또 결국 이제 이게 다음 주 또 여론조사에 또 반영이 될 테니까 이제 거기에서 결국 명분이 어느 쪽에 있느냐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겠네요. 그렇죠. 그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개인의 자유지. 그 전광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전광판 안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스피드건은 뭐 더 빨리 나오고 뭐 그 얘기예요. 저런 게 뉴스가 되면 안 됩니다. 대통령 폰을 뭐 보고 했다는 거 그거를 또 패러디를 하잖아요. 대통령 폰은 여사가 보는데 여사 폰은 대통령이 못 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오늘 짤 중에 그 1등입니다. 이런 거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사님은 대통령의 폰을 다 보고 일일이 답장을 하는데 대통령은 그 명태균 씨랑 얼마나 연락했는지 내가 저 와이프 핸드폰을 직접 볼 수는 없고 들어보니까 몇 차례 연락했다더 이렇게 나왔거든. 그리고 참 오늘 그거 어떠셨어요? 이것도 평가 좀 궁금한데 시정연설 불참한 그거 그러니까 이제 의무가 아니다. 이제 그 말씀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또 드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용산 관계자발로 나오는 발언들이 너무 센 것들은 이거 보좌를 잘못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짓말하는 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생각인 게 몇 개 이제 밝혀졌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건데. 네. 그러니까 뭐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알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많이 판단하는 근거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역으로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나는 거니까. 딱 그 말이죠. 네, 예, 대통령을 맞습니다.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대통령으로 망신 좀 줘야겠으니까 국민들 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 이런데 내가 왜 갑니까? 약간 이런 거였잖아요. 뭐 더 드릴 말씀 감정 없어요. 싸움으로 하는 건데 더 이것도 드릴 저도 말씀은 개인적으로 사실 이거 한동훈 대표가 뭐 기사상으로는 물밑으로 시정연설 참석도 요구를 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건 대통령의 반응은 시정연설 불참의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할애를 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또 단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파트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아유 오늘 이 뭔가 이 우울한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근데 한동훈 대표가 네. 이제 뭐 잠깐 이제 담화에서 넘어와서 이재명 대표 그 위증교사 생중계 그 언급한 거는 되게 잘했더라. 그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실패한 교사는 교사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왜 문제?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근데 분명 이상한 건 이재명 대표 보면 변호사 출신인데 자기한테 모든 걸 유리하게 해석해서 그렇죠. 그거를 언론 플레이를 잘해요. 근데 생각보다. 근데 한 대표가 결국 위증이 이루어졌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랬대. 그럼 끝난 그럼 거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지. 이게 뭐 이걸 보면 여기에는 이거 봐, 내가 아는 대로만 얘기하라 그랬지. 뭐 이런 거 막 밑줄 쳐서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무슨 소리를 했냐면 그래서 제가 잘 읽어봤어요. 이재명 대표가 막 썼잖아요. 자기가 부탁한 위증교사는 그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교사가 성립이 안 되는데 무슨 내가 위증교사냐. 위증교사 했는데 쟤들이 안 들어줬고 그러니까 원인 무효야. 없어. 이 세상에 없었어. 다른 위증교사가 있는 거예요. 교묘하죠. 되게 재밌어요 이거. 근데 그 한 대표가 내용은 좀 약간 허접하지만 이런 내용이 좀 웃기잖아요. 야당 대표가 지금 이런 거 한다는 게. 그래 생중계 필요성도 얘기를 하고 이게 왜 유죄인지도 얘기를 하고 사실 저도 이게 오늘 이걸 보고 느낀 건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는 되게 쫄리는구나. 많이 쫄리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약간 당선 무효형이 나올까 아니 당선 무효형이란다. 당선 무효형이겠죠. 뭐 국회의원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징역 금고 이상 나오면 그러고 네. 그다음 일단 피선거권 박탈. 대선 못 나가는. 피선거권만 생각하는데 당선 그러면, 무효형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진짜 쫄리는구나 하는 생각 확 쫄리죠. 들더라고. 엄청 쫄리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판사가 봤으면 판사가 저보다 모르겠습니까? 그럼요. 뭐야 이거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한 대표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잘 지적을 해줘야 돼. 이게 지금 저희도 오늘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마지막에 지금 아까 시작할 때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 안 됩니다 이런 얘기만 잠깐 했지 얘기 안 했잖아요. 이제 해야지. 안 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탁탁 집어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맨날 그 조선제일검 얘기할 때 검찰에서 그 정도 넘버원이라고 했으면 이 워딩이 신뢰감이 되게 크거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검사 출신 대통령 뽑아서 한 번이면 됐지 또 뽑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뭐 일견 맞는 말이죠. 한국 사회가 뭐 다 검사는 아닌 거고 검사 정치의 폐해 같은 것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이 순간 이 상황에서는 검사를 한 정치인이 당 대표니까 좋잖아. 그렇죠. 다른 사람 무슨 뭐 법률특보 이런 말 안 붙이고 그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팍팍 쏘는데 맞아요. 얼마나 이 거래 비용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까 어떤 분도 완전 사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법리적으로 정치하거든요. 그럼 워딩이 아무나 조선 제일검 얘기를 듣게 제가 이제 가끔 당에서 막 뭐 이렇게 법률 뭐 이렇게 뭐 대응 나오면 이런 얘기 뭐하러 하나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있는데 뺄 말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좀 극대화하고 이재명과 대학은 이게 최고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도 하잖아요. 윤 대통령 그 녹취 나왔을 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무슨 당선인 신분은 공무원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딱. 그러니까요. 그때 저희가 맨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어. 그러니까 법 얘기만 하지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력이 있어요. 있는데 더 이거를 이 어마어마해진 이 권력 키워서. 의지와 함께 더 벼려야 됩니다. 이 조선 제일검도 칼을 갈아야 돼요. 칼이 잘 들으려면 그렇지. 계속 벼리고, 응? 아침마다 정화수 떠놓고 의지를 다져야 돼요. 근데 진짜 이게 오늘 전까지 했던 형님의 발언과 오늘의 발언은 되게 이 강도와 이런 게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이 윤 대통령 임기 전반기에 하는 마지막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형님이 약간 기대를 이제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기대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이게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당대표인데 어떻게 기대를 안 한단 말을 죄송해요. 하겠어요. 예,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상황은 이렇구나. 그러면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재료에 더 플러스될 게 없는데 뭘 만들어야 돼. 그렇지. 예, 그럼 여기서 뭐 쥐어짜야 될 거 아니에요. 쥐어짜야 돼 우리는. 그리고 진짜 뭐 대선 주자라고 판단되는 또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계속 이제 뭐 어쨌건 다음 정권 재창출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명분과 이런 걸 제일 쥐고 있고 한 사람이 이제 한동훈 대표니까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어떻게든 뭐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더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이 제한된 이 재료를 가지고 흑백 요리사 해보자고. 누가 제일 요리를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맞아요.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제가.